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으로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은하에만 수백억 이상, 심지어 수천억 개의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외계 행성 중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가능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행성을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행성들은 생명의 존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특별히 분류해 놓은 행성들입니다. 골디락스 행성에 관하여는 영상 말미에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외계 행성의 발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성의 초창기 발견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성이란 붓방기 별이라고도 불리며 태양과 같이 막대한 양의 플라즈마가 거대한 중력으로 인해 뭉쳐져서 밝게 빛나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빛나는 수많은 별이 모두 항성이라고 할 수 있고 태양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항성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하고 이에 관한 주장을 펼친 인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신학자 조르다노 브루코입니다. 그는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존재하고 그 별들 주위로 우리 태양계와 같이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또한 브루노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는 만약 항성들이 각각 태양처럼 어떤 행성계의 중심이라면 이들은 모두 태양계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계 행성은 언제부터 발견되어 온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주장은 약 19세기 즈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영국 마드라스 천문대에 근무하던 천문학자 제이콥은 1855년에 쌍성 뱀주인자리 70에 행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는 뱀주인자리 70의 궤도가 불규칙한 그 이유가 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 토마스 시 미국 해군 천문대 소속학자는 이 뱀주인자리 70의 공전의 불규칙성은 36년 주기로 항성을 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스마스모어 대학교의 캄프 교수는 뱀주인 자리에 있는 붉은색 외성 바나드별 주위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천문학자들은 뱀주인 자리를 둘러싼 초기 외계 행성의 발견 주장은 모두 관측자들의 착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검증된 발견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88년 캐나다의 천문학자 브루스 캠벨과 스티븐슨 양, 그리고 워커는 항성인 세페우스 자리 감마의 주위를 도는 행성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발견 주장은 추가 검증을 받게 되었고, 이후 행성의 발견 주장이 최초로 논문에 실리게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전파 천문학자인 데일 프레일과 알렉산드르 브리시찬이 항성인 펄사 PSR 1257 플러스 12를 도는 행성 2개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발견 또한 추가 검증을 통해 그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2개 행성에 관한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초신성 폭발로 펄사가 태어난 이후 그 폭발의 잔해로부터 이 2개 행성의 생성이 진행되었다는 학설입니다. 둘째로는 펄사의 탄생을 일으킨 초신성 폭발 이후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스 행성의 가스층이 폭발의 여파로 쓸려나가게 되었고, 현재 2개의 행성은 가스층이 쓸려나간 가스 행성에서 암석 핵만 존재하는 형태인 행성이라는 것이 또 다른 학설입니다. 초창기에 발견된 외계 행성들의 특징은 어머니격이라 할 수 있는 모성, 태양계로 말하자면 태양에 해당되는데 그 모성 바로 옆을 돌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 부피와 질량이 매우 무거운 목성급 행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목성급 행성들이 항성의 바로 옆에 존재하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행성 탄생 이론에 따라 무거운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목성, 토성과 같이 항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항성 바로 옆 주위를 도는 목성급 행성들의 존재는 계속해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기존의 행성 탄생 이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항성을 발견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에 비해 행성들은 그 밝기가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행성이 내는 빛은 항성의 빛 세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며, 이렇게 흐릿한 빛을 잡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행성 주위에 있는 항성이 훨씬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행성의 빛은 항성의 빛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항성의 강한 빛을 가려내면서 행성에서 나오는 빛을 감지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관측 기술로는 쉽지 않으며 천문학자들에게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직접적인 관측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들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간접 관측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시선 속도법이라는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도플러 분광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지금까지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입니다. 도플러 분광법은 쉽게 말해서 행성이 항성의 주위를 돌 때 서로의 중력 영향으로 인해 행성과 항성 모두 약간의 진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항성은 직접적인 관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진동을 항성에서 관측함으로써 행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성의 관측 방법으로는 횡단법이 있습니다. 통과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간접 관측 방법은 어떤 행성이 지구의 관측자와 항성 사이를 지나갈 때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떤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난다면 항성 표면에 검은 원반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항성의 밝기는 이 검은 원반이 항성을 가리는 만큼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때 감소한 항성의 밝기를 감지하여 행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횡단법이라고 합니다. 발견된 외계 행성 후보 대부분은 앞서 설명하였듯 간접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 행성의 특정한 물리적 수치 혹은 궤도 요소만 파악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외계 행성으로 간주하였던 많은 행성이 추후 정밀한 관측으로 인해 행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은 목성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질량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수많은 외계 행성 중 지구 질량의 10배 미만의 작은 행성들은 10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질량을 가진 행성이 주로 발견되는 현상은 행성 관측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 개발된 행성 관측 방법으로는 작고 가벼운 행성보다 크고 무거운 행성들을 발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행성 관측 기술이 정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질량 수준의 행성들이 몇몇 발견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작은 행성들은 우주에 매우 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외계 행성의 명명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계 행성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법은 항성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항성에는 대문자를, 행성에는 소문자를 붙인다는 점뿐입니다. 보통 처음으로 행성이 발견될 경우 그 행성의 모성 이름을 가져와 끝에 소문자 B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항성이 페가수스 자리 5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행성의 경우 페가수스 자리 5일 B로 명명합니다. 알파벳이 B부터 붙여지는 이유는 모성을 A로 간주하기 때문이고, B 이후 발견된 행성은 C, D, E 순서대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행성이 발견되는 예도 있는데, 이 경우 항성에 더 가까운 행성이 빠른 알파벳을 갖게 됩니다. 2개 이상의 별이 중력의 영향으로 묶여 서로 공존하는 다중성의 경우 대문자 알파벳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HD131399는 3개의 별로 이루어진 3중성인데 각각은 HD131399A, HD131399B, 그리고 HD131399C로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행성에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법칙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따라서 A별 주위를 공전하는 첫 번째 행성은 HD131399AB라고 쓰고, 두 번째 행성은 HD131399AC라고 쓰게 됩니다. 다음은 큰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주요 외계 행성 발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 알렉산드르 볼시찬과 데일 프레일은 네이처를 통해 지구로부터 980광년 떨어져 있는 펄사 PSR B1257+12 주위를 공전하는 2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두 행성은 태양계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이었으며 펄사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주계열성 주변에서만 행성을 찾던 많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이 펄사 주변에서 행성 한 개가 추가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그 존재가 최초로 확인된 외계 행성으로 펄사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Pulsar, Pulsating Radio Star는 맥동 전파원이라고 하며 일반 항성과 행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천체로 고도로 자기화되고 관측 가능한 전파의 형태로 전자기파의 광선을 뿜는 자전하는 중성자별입니다. 펄사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사례 이외에 평범한 항성 주위를 도는 발견 사례 중 최초는 앞서 예시로 등장한 페가수스 자리 51b입니다. 이 행성은 미국의 천문학자인 미셸 마이어와 디디에 켈로즈가 1995년 10월 6일자로 발간된 네이처지에 그들의 관측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6년 발견된 큰곰자리 47b는 목성급 질량을 가지고 있는 행성으로서 발견된 행성 중 최초로 매우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발견된 행성 글리제 876b는 적색 외성인 글리제 876 주위에서 발견된 최초의 행성으로 이 행성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행성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인데 태양계와 비교하자면 태양과 수성 간의 거리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발견된 안드로메다 자리 upsilon 행성계는 최초로 하나의 항성 주위를 도는 2개 이상의 행성이 발견된 사례로서 이 행성들은 모두 목성급 질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총 3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안드로메다 자리 upsilon B, C, D로 명명되었습니다. 2001년 발견된 행성 용자리 요타 B는 거성 주위에서 발견된 최초의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모성 용자리 요타는 오렌지색 거성으로 알려져 있고 요타 B의 발견으로 인해 거성으로 진화할 때까지 행성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성 주변의 행성 발견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거성의 큰 활동량 변화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거성의 활동량 변화 폭이 크면 행성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타 B를 관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타 B의 질량이 충분히 컸기 때문입니다. 2004년 발견된 행성 EM1207b는 갈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는 최초로 발견된 사례이며 행성을 직접 촬영한 최초의 경우로도 알려져 있고 적외선 영역을 통해 행성의 직접적인 상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최소 목성의 5배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중력 수축 현상으로 인해 매우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5년에 발견된 행성 HD149026b는 외계 행성 발견의 역사상 가장 큰 중심핵을 지닌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행성의 핵 질량은 지구 전체 질량의 80에서 110배 수준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핵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거대한 핵은 전체 행성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에 발견된 행성 OGLE-2005-BLG-390LB는 이때까지 발견된 행성 중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고 또한 가장 낮은 표면 온도를 지닌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21,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7년에 발견된 행성 글리제 581c는 표면에 액체 형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큰 행성으로 알려져 발표 당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행성을 발표하면서 물의 가능성이 언급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증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위치한 거리가 물이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한 결과 이 행성은 금성과 같은 엄청난 온실 효과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행성 표면에 물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모두 증발하고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발견된 두 행성 OGLE-2006-BLG-1009LB 그리고 LC는 현 시점에서 우리 태양계의 토성, 목성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두 행성은 목성, 토성과 질량비도 유사하고 항성으로부터의 거리도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에 의해 발견된 행성의 사례도 존재하는데 2008년 처녀자리 HWB,
처녀자리 HWC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재우, 김승리 박사와 충북대학교 김천희 교수 등 국내외 학자 7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에 의해 두 별로 이루어진 쌍성주위에서 공전하고 있는 두 개의 외계 행성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행성의 질량은 각각 목성의 8.5배와 19.2배로 알려져 있고 표면 온도는 각각 영하 3도와 영하 43도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외계 행성에 존재할지도 모를 외계 생명체들 때문일 것입니다. 관측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지구의 몇 배 질량 정도의 가벼운 행성도 관측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 이들을 향한 연구와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